주식과 부동산이 흔들린 기간은 위기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패닉에 빠진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난리가 나지 않느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근데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면 집값이 폭락한다, 주식이 폭락하고 무슨 난리가 난다, 이런 가두리에 갇히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할만하니까 한다고 봐야 합니다. 어쩌면 정부가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은 위기를 살짝 가져간 기막힌 찬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위기 뒤에는 항상 찬스가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쉽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이퍼링이 뭔지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찍어내는 돈의 양을 조금씩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있으니 시중에 나가 있는 돈을 회수해야만 합니다. 잠시만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저는 왜 돈이 이렇게 별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지갑에는. 가서 예를 들어서 시중에 돈이 이만큼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국채라고 치고요. 국채를 팔고 돈을 정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 돈이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돈은 시중에 돈은 이만큼밖에 없겠죠. 이자율을 올려 가지고 원래 이자로 1달러를 받아야 되는 걸 갖다가 2달러를 걷어들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시장에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진짜 요만큼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시중에 있는 돈을 세무조사를 해가 세금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또 정부로 가지고 오면 당연히 또 시중에 돈이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돈을 줄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더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해버리면 너무 아플 것 같고 겁도 나고요. 그로 인해서 큰 휴정이 만약에 온다면 그것은 국민의 큰 불만으로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해야 되나, 진통제를 좀 맞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돈을 내보내는 양을 조금씩 줄이는 게, 그게 테이퍼링입니다. 좌우지간 돈 찍어내는 걸 조금씩 줄이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100불 찍어내고 있으면 지금 이제 80불 찍어내고 60불 이렇게 조금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순서가 테이퍼링 다음에 금리 인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꼭 금리 인상을 위해서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테이퍼링의 다음 순서가 금리 인상은 맞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시작으로 경제가 이제는 드디어 난리가 날 거라고 사람들을 예측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비관론자들은 건수만 생기면 폭락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에 이게 역사적으로 샘플이 별로 없습니다. 역사가 없다는 거죠. 테이퍼링은 여지껏 한 번밖에 안 해봤습니다.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테이퍼링은 2013년인가 아니면 2012년 후반인가, 여하튼 확실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집값이 바닥지고 이렇게 탄력 있게 올라갈 때쯤 2012년 말이든 2013년이든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때 버냉키가 처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경제학 용어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 뉴스를 보고 테이퍼링이 뭐지 하고 좀 제가 한참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좌우지간 실행을 한 번밖에 한 적이 없거든요.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 같은 것들은 경험치가 많으니까 샘플이 많죠. 그래서 예측도 쉽고 방어도 사실은 뻔하죠. 근데
테이퍼링은 경험치가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섣불리 한쪽 방향으로 예측을 하고 그쪽으로 베팅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처음으로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했을 때 주식이 단기적으로 내려갔었고 부동산도 잠깐 주춤했습니다. 부동산은 진짜 잠깐 주춤했고 여기저기서 이제는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때 제법 많은 바이어들이 거꾸로 마켓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자를 올리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는 훨씬 더 마켓이 핫해졌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 이자율이 30% 정도가 더 낮습니다. 좀 웃기죠. 그러니까 제가 집 살 때 이자율 생각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테이퍼링의 파생 효과를 예측을 하자면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60% 정도를 틀릴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함께한 예측이어야 될 겁니다. 60%가 틀릴 수 있다는 확률은 아니다 싶으면 곧바로 딱 돌아설 준비 자세를 하고 항상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테이퍼링 후에는 돈을 좀 더 걷어들이려고 하겠구나. 그러면 저같이 단순 무식한 사람은 이런 단순 무식한 결론이 나오죠. 국채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고요. 부동산의 구매자가 좀 줄 것이고요. 올해와 내년 세금 보고를 철저하게 해야지 하고 대충 듣고 대충 생각하고 대충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드렸다시피 60% 정도는 틀릴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올 후반기 정도에는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테이퍼링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하면 내년 후반부터는 진짜 힘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진짜 제 생각입니다. 뇌피셜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연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테이퍼링을 안 하면 진짜 힘들어진다고 한다, 아니면 괜찮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힘들어진다 안 힘들어진다 그게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테이퍼링을 해도 시장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테이퍼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괜찮다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찬스가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줄여도 경기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이 없이는 연준에서 시장의 돈을 줄이기 위한 테이퍼링을 하기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상황이 괜찮으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관론자들은 테이퍼링을 하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들 하죠. 여하튼 그래서 테이퍼링을 저는 잠시 주춤 후에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요 주춤거리는 구간에서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큰 찬스일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시가 될 것입니다. 테이퍼링은 역사에 한 번밖에 없지만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했을 때 주식과 부동산이 흔들린 기간은 2달이 채 안 됩니다. 시장에 돈을 줄이면 경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줄이는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결정을 하겠습니까? 세계에서도 막 손꼽히는 경제 브레인들이 앉아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냉키도 테이퍼링을 해도 시장이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 테이퍼링을 했을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테이퍼링을 하고 난 뒤에 잠시 주춤하든지 주춤하지 않든지 간에 돈을 줄여도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을 천재들이 하는 것이므로 테이퍼링을 하고 한 달 정도 뒤부터는 점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라 하지만 위기를 가장한 찬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모든 찬스는 위기를 가장해서 옵니다. 제가 보는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1. 테이퍼링은 괜찮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절대 시작하지 못한다. 1번이고요. 2번.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고 테이퍼링을 했는데 안 괜찮아지든지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싶으면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는 작업을 하지 않을 거고요. 돈을 덜 찍어지는 테이퍼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처음에 괜찮다고 판단을 한 대로 그대로 괜찮다면 시중에 있는 걷어들이는 요 작업을 이렇게 할 것이고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1만 보면요, 첫 번째인 1만 보면 테이퍼링을 하고 시장이 주춤하면 무조건 어디든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부동산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 식당을 하나 차리든 뭐 세탁소를 하든 뭐 주유소를 사든지 뭐든 종류의 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뭐든 괜찮아질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1에서 2로 간다면요, 이 케이스를 보면요, 앞으로 경제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좀 소극적이고 특히 실업률을 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에서 3으로 간다면요, 안정적으로 천천히 모든 것이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이퍼링으로 경제의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보시다시피 확률로 봤을 때는 위기라기보다는 찬스일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이 맞습니다.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면 저는 7대3 정도로 7위 찬스 3위 위기에 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갬블을 해서 베팅을 한다고 한다면 공격적인 베팅을 준비를 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죠. 지극히 단순 논리적인 계산상으로는 그러합니다. 전략적인 분석이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는 테이퍼링이 또 다른 성장의 시작이고 이 타이밍이 2030년 이전에 오는 마지막 찬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기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패닉에 빠진다면 그야말로 더 큰 빅 찬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진짜 대기업의 실적과 그 실업률만 볼 겁니다. 이렇게 저는 저한테 제 스스로에게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똑똑하지 못하고 무지한 제 생각이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틀을 잡았다는 거지 이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난 한 달 뒤부터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준비를 해놓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때가 왔을 때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돈을 모아야 됩니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